누나가 나를 만약에 해코지한다면 방어를 위해서 누나를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나는 감옥에 가려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잉맨인데요. 오늘은 제가 시청자분의 추천을 받아서 어떤 영화를 보고 왔는데 너무 좋은 영화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스토리 요약을 먼저 해드리고 그에 따른 저의 후기,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보고 온 영화는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좀 굉장히 귀중한 영상이에요.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감독의 누나가 조현병에 걸리신 분이었는데 그 조현병에 걸린 누나를 20년 동안 촬영하면서 기록한 그 기록물을 모아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현병 하면 뭔가 거부감 느껴지고 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은 느낌이 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현병 환자 옆에서 동생의 입장으로 진짜 솔직하고 차갑게 찍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시작하면서 이런 문구가 뜨는데요. 이 영상은 누나가 조현병에 걸린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현병을 설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어떻게 해야 했을까가 시작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구성이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감독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누나를 인터뷰하고 이런 구성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지는데 가장 처음에는 누나에 대한 회상을 시작합니다. 누나는 나보다 운동을 잘했다. 어느 날 저녁 누나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소리를 치더니 그 사건을 기점으로 가족들은 병원에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는 누나한테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병원에 데려간 것 자체가 누나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서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 감독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갔다고 합니다. 우리 누나가 문제가 분명 있는데 왜 그러지?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다 자고 있을 때 너희들 다 조용히 해! 누나가 소리를 친다든가 예상컨대 어떤 목소리 같은 게 들렸나 봐요. 자기 머릿속에서. 그 이후로 집안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사진들과 감독의 나레이션이 계속되는데요. 그때 당시 감독은 조현병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누나가 굉장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누나가 갑자기 한밤중에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누나가 나를 만약에 해코지한다면 방어를 위해서 누나를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나는 감옥에 가려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지극히 솔직한 감상인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걸린 누나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서 시작돼가지고 이런 생각의 흐름이 드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솔직한 감상이구나. 다큐멘터리의 전개 자체가 앞으로 좀 많이 솔직할 것 같은데?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감독님은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고 그 대학에 있는 교수님을 통해서 누나를 진찰해보기로 합니다. 근데 그냥 흐지부지 됐다고 해요. 이유는 아버지가 읽은 그 교수의 논문이 납득하기 어려워서.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학력이 높은 엘리트 출신들입니다. 어찌됐든 선생님은 해결이 어렵다고 하고 인생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가는 일은 없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인 감독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은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 해서 집에서 나와서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누나든 우리 가족이든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남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누나의 첫 번째 발작이 1983년이었고 그때 이후로 9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누나는 부모님한테 맡기고 감독은 그때 이후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직장인의 신분으로 31살 때쯤 전문학교에서 영화 배우는 법을 배우고 2001년에 처음으로 집에서 촬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런 누나나 가족에 대한 것들을 담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일상을 찍는 걸 시작으로 촬영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가족 행사를 찍는 것처럼 촬영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뭐 옛날 앨범이라든지 추억의 장소로 간다든지 뭐 이런 거를 찍다가 아버지 어머니의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영화의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이게 가족력이 있나? 라는 측면으로도 살짝은 읽혀요. 근데 이거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이 감독님과 누나의 이 아버지 어머니는 1926년 그리고 1927년생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때 당시 대학교에서 일하는 연구자, 어머니도 그때 당시에 의학 전문 여대에서 양리학을 연구한 말 그대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완전한 엘리트 부부였어요. 그러다가 1954년에 결혼을 하고 누나는 1958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감독님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누나가 3살 때 아버지의 서독 유학에 다 같이 따라가서 뭐 서독 관광도 하고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도 보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뭐 영상 같은 것도 나오는데 어머니가 개구리 해부 시험을 하고 있을 때 누나가 옆에서 같이 뭐 노는 영상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 일이 있고 2년 후에 감독이 태어납니다. 감독님이 회상했던 어린 시절의 누나는 굉장히 다정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대요. 학생 부회장도 하고 동생도 잘 챙겨주고 부모님한테 어떤 선물도 막 주고 부모님을 따라서 연구원이 되고 싶어하는 평범한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억에 남는 사건을 읊어보는데 누나가 고등학생 때 어떤 소소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누나가 심각한 얼굴로 어머니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친구가 암으로 죽어서 글을 읽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시간 순서대로 이 다큐멘터리가 전개됩니다. 2002년 감독님이
집안 행사가 있거나 일본의 명절 시기 때마다 본가로 가서 촬영을 시작하는데 누나가 엄청나게 큰 짐을 들고 차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동생이 그게 뭐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누나가 엄청 큰 짐을 들고 어딘가로 막 계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나한테 인터뷰를 할 요량으로 뭐 하고 싶냐? 뭐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 물으니까 별 대답을 안 하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의식이 어디론가 떠나 있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 다 같이 공원에 갔는데도 누나는 큰 짐을 들고 동생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2003년 새해가 밝고 가족끼리 소원을 빌고 떡을 굽는 명절날 서로 술을 따라주는 어떤 전통이 있나 봐요, 일본에. 근데 누나는 그 술을 받고 맥락에 맞지 않는 말들을 잔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부모님의 표정도 어두워지고 이게 마치 늘 있었던 어떤 노이즈가 낀 일상처럼 이 가족들이 행동을 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던 중에 어머니의 회상을 또 듣게 되는데 누나가 자기 보험을 마음대로 해지해서 그 돈으로 뉴욕으로 간 적이 있대요. 근데 현지에서 구금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누나가 그렸던 어떤 낙서 같은 그림도 있는데 그때 당시 누나의 심정을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누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생각에는 그때 당시 누나는 거기 있는 학회에서 일하고 싶어서 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미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아마 추측컨대 Who's Who in the World라는 저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책에 실리고 싶었던 건가? 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점성술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그 점성술을 그만두게 하는데 5년의 세월이 걸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타로카드 같은 걸 두고서 운명을 점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맹목적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야. 약간 사이비에 걸린 가족처럼. 그래서 감독의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이걸 맡겨둔다고 호전될 것 같지 않아서 다음에 본가에 갈 때 더 개입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화로 제대로 상담을 해요. 지난 20년간의 일을 더 알아두고 싶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누나에 대한 촬영이 시작됩니다. 2004년 1월 누나는 횡설수설하면서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 누나의 방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시도하는데 지금 흥미있는 건 뭐야? 대답이 없어요. 지금 뭐 하고 싶어? 대답이 없어요. 혹시 나한테 할 만한 질문 같은 거 있어? 또 대답이 없어요. 아니면 혹시 엄마랑 아빠한테 복수하고 싶어? 아니면 엄마 아빠가 미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진짜 무슨 전원이 꺼진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누나는 항상 나한테 다정했었어. 어렸을 땐 날 잘 살빼줬잖아. 그래서 누나가 처음으로 대답을 하는데 너 유치원 아폴로 18호가 추락해서 막 갑자기 이런 맥락이 없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부모님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누나는 과거에 해부 실험에서 실패해서 유급을 했었다. 근데 그래도 좋은 성적은 꾸준히 거둬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 누나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시험을 권유했고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시험을 봤다고 해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누나가 자기가 국가고시에 계속 떨어진다는 게 이상해서 그 이상한 책들을 계속 본 게 아닌가. 점성술이나 그런 것들에 관련된. 그래서 누나가 자기가 시험에 떨어진 이유를 찾았는데 그 이유가 불심이 부족해서 또는 신묘한 힘을 빌리지 않아서 그걸 빌리면 능력이 생기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해서 뭐 이런 걸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대 양리학과 시험도 보는데 엄청 이상한 편지하고 전화를 그 의대에다 계속 넣었다고 해요. 마치 가족들한테 하듯이. 2005년 4월 감독이 본가로 다시 돌아와서 현관문을 찍는데 현관문 도어락이 자물쇠랑 쇠사슬로 한 번 더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깥에서 안을 잠근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누나가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잠근 겁니다. 누나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엄마 아빠는 20년 동안 의사면서 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매년 국가고시 책을 가져와서 누나한테 시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족 입장에서는 좀 심한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부모님 탓도 있다. 어떻게 항상 같은 것만 누나한테 하는데 누나가 나아질 수가 있겠냐? 이건 엄마 아빠 탓도 있다. 나는 두 분이 돌아가시면 누나를 병원에 데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누나를 제대로 된 진찰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대로 된 진찰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계속 돌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해? 그리고 누나는 어떻게 해? 사실 내가 이렇게까지 말 안 해도 엄마 아빠는 답을 알잖아. 그냥 마음을 못 먹는 것 뿐이잖아. 근데 이 장면이 진짜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장면을 녹화하고 아무런 뭐 연출 그런 게 가미되지 않은 말 그대로 그 장면을 찍어요. 근데 이 아예 꾸밈없는 이 장면에서 마음이 정말 차가워집니다. 아들의 그 날선 말에 어머니가 반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진짜 아려와요. 근데 슬프게도 어머니의 주장은 사실 궤변이 항상 가득합니다. 뭐 누나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둔 것뿐이다. 아니 자물쇠로 잠갔잖아. 그게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뭐 의사한테 따로 상담을 해봤다. 그 의사 이름 뭔데? 너한테 알려줄 순 없다. 너는 누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역부족한 게 이미 여실히 드러났으니 제3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받자.
근데 어머니가 엄청난 거부를 하는 거야. 뭐 같은 의사끼리는 진단서를 안 쓴다. 그래서 진단서를 보여줄 수 없다. 의사 말이 100% 정상이란다. 근데 이게 너무 차갑고 무섭고 슬픕니다. 기분이 진짜 이상해져요. 너무 완벽한 진실을 찍으니까. 그리고 다음날 누나는 요즘 말이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누나가 만든 어떤 의도를 알 수 없는 물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찍는데 가방이나 상자 안에 명절 장식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넣고 테이프로 이렇게 묶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누나는 벌써 10개월이나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도 누나를 돌보느라 10개월을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는 아마 돈을 벌어오느라 그래도 이렇게 왕래를 하나 본데 누나도 엄마도 벌써 집 밖을 10개월을 안 나갔대. 그래서 감독이 그런 누나한테 밖에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나가 또 다시 그 발작을 시작해요. 그래서 아빠가 제지하려고 하니까 더 흥분해가지고 깡패! 살인마! 폭력! 막 이러면서 누가 이렇게 제지를 해도 제지가 되지가 않아. 아버지가 동생이랑 한번 나가보는 거 어떠니? 이렇게 말해도 막을 수가 없어. 맥락에 맞지 않는 말만 계속해. 부모님도 많이 지친 것 같고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몇 달 후 겨울 다시 촬영을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말하길 누나가 몇 년 전부터 부쩍 심해진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건 아버지 자기만의 생각이에요. 이 다큐멘터리가 아버지, 어머니, 감독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교차적으로 보여주는데 제가 이때 당시 영화를 보면서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 완전히 디테일한 거는 제가 기억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영화를 직접 보고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디테일에서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버지의 생각에는 어떤 국가 고시에 대한 트리거가 이 병의 증상을 악화시키는데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의 딸에 대한 방법론이 충돌을 합니다.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이 테이블을 두고 얘기하는데 두 사람 말이 둘 다 틀린 것 같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일단 누나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인생을. 어머니가 약간 국가 고시에 대한 집착이 있나? 뭔가를 놓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물쇠를 건 이유가 나오는데 딸이 또 미국에 갈까봐 라고 합니다. 누나가 예전에 국가고시를 보기 위한 조건으로 자비 출판한 책도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점성술 관련한 책도 뭐 집필을 했나봐. 근데 그걸 만드느라 3천만 원? 뭐 이런 돈을 썼던 적도 있었대요. 2006년 누나한테 또 말을 걸고서 꽤 오랜 호흡 동안 누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누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나 얘기를 한번 들어줄게 물어보니까 좀 이상한 말만 횡설수설. 2008년 또 새해가 밝아오는데 현관문은 이제 자물쇠가 아니라 무거운 물건들을 끈으로 묶어서 그 문 자체를 무게 때문에 열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엄마한테 왜 이렇게 해내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말하길 누나가 부모님과 자신의 도장을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납치범이 미국, 영국이랑 협상해서 누나의 몸값을 받아내겠다고 했다고 해요.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의 설명이 뭔가 이상한 거야. 근데 엄마가 그 도둑이 다시 들까봐 보초도 샜다고 해요.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뭐 창문을 타고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너무 말이 안 되고 호황돼서 감독이 좀 쎄함을 느낀 거야. 그래서 감독님이 엄마의 자매인 이모를 불렀는데 아마 엄마도 뭔가 이상해졌다는 걸 느끼고 도움을 받으려고 불렀나 봐요. 근데 이모가 있는 자리에서 또 온갖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누나의 장면이 나오고 또 이모한테 20년 전부터 이랬다 뭐 이런 설명을 하면서 하는데 외부인한테 그 광경을 처음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치매 기운이 느껴져서 예전부터 상담했던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누나는 지금 당장 입원시키고 아버지가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걸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비슷한 거에 아마 걸리신 것 같아. 엄마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데 창밖에 경찰차가 있었다. 그걸 계속 감시했다. 자꾸 새벽에 누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새벽 4시가 넘었는데도 잠을 안 자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그러니까 주무시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새벽에 누나의 발작이 다시 시작되는데 낮에는 그래도 약간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는 느낌이라면은 새벽에는 죽었으면 좋겠다. 나를 죽여줘라. 저런 누나를 옆방에서 새벽마다 엄마가 돌본 거구나. 그래서 약간 저렇게 되신 건가? 근데 이젠 엄마도 살짝 이상해지셔가지고 자는 누나를 깨워서 오히려 더 발작이 심해지고 엄청난 고함을 매일 새벽마다 들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영상으로는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 비춰지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엄청 쌓입니다. 근데 그걸 매일 밤마다 경험을 했나 봐. 부모님들이. 누나 입원을 한번 생각해보자. 드디어 부모님의 동의를 받습니다. 2008년에 누나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다행히도 잘 맞는 약을 찾아서 석 달 후에 퇴원을 했는데 이 처음 구급차를 부른 지 25년 만에 부른 거예요. 퇴원한 누나를 인터뷰하는데 기분을 물으니까 바로바로 대답도 하고 옷도 제대로 입고 머리도 단정해졌어요. 전보다 확실히 호전이 됐고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어머니가 어떤 요리를 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황에 대해서 한시름 놓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서 부위를 하는 어머니. 2011년 어머니가 83세의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동생이 어머니에 대한 회고를 하는데 언니는 정말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신경과민 같은 게 걸렸달까?
많이 힘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엔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위해 좀 숨기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누나는 아직 일반적이라고는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많이 호전돼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상태로 가고 아버지와 불꽃놀이를 구경합니다. 아버지하고 누나 그리고 감독님 셋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불꽃놀이를 구경하는데 아버지는 많이 노쇠했고 누나도 이제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래도 완전히 호전된 건 아닌 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자물쇠를 제거했는데 한밤중에 편의점을 갔다 온 누나가 칼을 든 남자가 찾아왔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찾아오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다고 하고요. 2014년 이제 누나도 나이가 많이 들고 아버지도 완전 연로하셨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누나가 폐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누나가 즐거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이곳저곳 가족여행을 다닙니다. 2015년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입원하십니다. 이제 누나가 아침을 차리는 당번이 되는데 아침을 차리는 시간이 밤 12시 30분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호전되는 건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러면서 틈틈이 누나랑 여행을 같이 다니는데 이후에 짧은 영상들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 집에서 누나의 회갑을 축하하는 가족들, 2020년에 62이 된 누나의 생일, 그리고 노쇠한 아버지, 2020년 크리스마스 기념, 그리고 2021년에 누나도 병세에 타신지 휠체어에 타고 아버지도 휠체어에 타고 생활을 하시는데 누나는 암에 걸려서 굉장히 쇠약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나가 사망을 합니다. 누나의 장례식 때 자신의 딸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딸과 같이 쓰는 논문이 있었는데 공동 저자로 올리고 싶다. 논문을 누나의 관에 넣어줍니다. 이 논문으로 시작해서 이 논문으로 끝났네? 그러면서 누나인 마사코 씨가 좋아했던 복권, 점성술 카드, 부채 같은 것도 넣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요. 집에 돌아와서 딸의 영정사진을 보고 기도하는 아버지 영상도 나옵니다. 누나가 죽고 나서 아버지한테 감독님이 물어봐요. 뭐 기대할 만한 치료법이 없어서 망설이신 거였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학대를 할까 봐 그랬나요? 아니면 병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랬나요? 엄마는 자기 딸이 조현병이라는 말을 듣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고 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묻는데 아버지가 엄청 길게 생각하시다가 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누나한테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할 생각을 해보셨나요? 엄마의 판단을 이기기 어려워서 따랐다. 엄마가 그렇게 판단해서 괜찮을 거라고 넘겼다. 누나의 삶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 만약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았을까요? 질문에 길게 고민하시던 아버지가 그러게 근데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어. 더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근데 이건 딸의 조현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딸이 걸린 폐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어떤 영상 하나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차를 타고 떠나는 동생한테 동생이 집을 찍으면서 가고 있는데 누나가 화면에 잡힌 거야. 근데 누나가 자기 엄마하고 똑 닮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보면서 구의를 하고 동생을 보내주는 누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굉장히 잔인하다고 느꼈어요. 이 영상이 기껏해 1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20년의 세월을 1시간 30분 동안 압축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리고 무서워요. 이게 신이 진짜 있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엄마가 치매에 걸린다든지 아버지가 노쇠한다든지 누나의 머리가 점점 하얘진다든지 인간이 느끼는 시간을 짧은 시간에서 압축해서 보는 그 어떤 공포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마치 죽음으로 가는 그 여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생각인데 이 가족 전체가 엄청난 무언가를 계속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뭔가 거대한 게 터지려는 걸 억누르려는 것처럼 일본인들 특유의 정서가 좀 강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가족들 사이에서 바늘로 탁 치면은 뭔가 터질 것 같은 그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과 없이 보여주는 솔직함 이 하나로 진짜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의 존재, 인간의 운명, 부모 자식 간의 정, 내가 만약에 감독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 자식이나 내 부모님이 저랬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 너무 솔직한 표현, 이 사실만을 담은 촬영 기법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 자체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 사실 하나를 그냥 내 앞에 갖다 두니까 되게 사람이 엄숙해지고 숙연해지고 무섭기도 하고 어떤 동정심마저 듭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그 누구도 저는 비판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의 아들 입장에서 영상을 찍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TV나 그런 데서 찍는 취재랑은 한층 다른 더 깊숙한 걸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연출이나 대본이 있는 영화라면 의도적인 차가움이나 감동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실제 다큐멘터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촬영한 영상이다 보니까 감정선이라는 게 없어요. 감독님이 자기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인데도 굉장히 덤덤하고 차갑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시간과 가족이라는 걸 관찰하게 된 제3자의 입장
입장이 되는데 이게 기분이 굉장히 오묘해요. 마치 그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관찰하는 불교의 부정관 과정을 영상 매체로 만든 것 같은 기분? 그러면서 이 영화라는 매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영화에 대해 생각하는 건 이거거든요. 일단 내가 재밌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 재미가 감동이든 웃음이든 아니면 내가 찾은 의미든 뭐 교훈이든 할 거 없이 내가 어떠한 재미를 느끼면 그게 영화고 장땡이다. 그게 다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한 가족과 인간의 일생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진짜 완전히 솔직하게 보여줘 버리니까 어떤 제가 봤던 영화에서도 느낀 적이 없던 인간의 삶에 대한 엄숙함을 느꼈어요. 한 인간의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그 인간의 일생을 쭉 훔쳐본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감정을 뭐라고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분명히 감독님이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이 영화를 찍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뭐 삐뚤어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뭔가 가치 판단을 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분명히 감독님 입장에서 많은 촬영분을 잘라내고 편집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그 세월의 무게와 솔직함 때문에 이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사람의 인생에서 나오는 어떤 그 무서운 힘 같은 게 있나 봐요. 다 보고 나면 가슴이 되게 먹먹해지고 누나라는 사람과 가족의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인간들이 그 역사 동안 지은 서사시, 뭐 신화,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 영상 앞에서 되게 무력해진다고 느꼈어요. 저는 단순히 스크린을 통해서 이 가족의 인생을 엿봤지만 도대체 이 가족들이 어떤 심경이었을지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인간들이 만든 이야기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의미야 있겠죠. 근데 현실이 너무나도 압도적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평점은요. 10점 만점에 8점이고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간만에 본 정말 좋은 영화였고요.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이 감독님의 솔직함과 용기에 경외감마저 느껴져요. 혹시라도 근처에 이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이 있으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